안녕하세요. 정별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길게 남겨보려고 해요. 저희 주은수 멘토님이나 아이시간 멘토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이제 유튜브를 100개까지 찍었으면은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뾰족하게 이제 남기는 거를 또 하라고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1시간 이상 정도는 혼자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30분까지는 주저리 해봤는데, 1시간까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직도 말발이 없고, 또 이제 저희 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이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유튜브를 계속 할 수가 없어진다고,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좀 엉망이 되더라도 그리고 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또 정리가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100개 정도 찍었는데, 제가 처음에 2024년 7월에 처음 유튜브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은 유튜브라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유튜브를 찍어야 한다고 하니까 음, 어,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앉아서 대본 없이, 그리고 편집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리라고 해서 말하다가 그냥 올렸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교육하는 과정들 그거를 5분 10분 이러면서 올렸을 때 그것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은, 이렇게 앞에 누군가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계속 그 말을 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또 지식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제가 손님들 상담하는 가정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길게 시간이 상담이 돼도 이렇게 앉아서 뭔가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30분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서 시도를 많이 못 했는데, 어제 제가 MF 케어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 주은수 코치님에게 어쨌든 2025년에는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뾰족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저라는 사람은 뭔가가 입으로 또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를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하는 거는, 또 약속을 했는데 약속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이제는 동영상 앞에 앉아서 10분 이상은 그냥 주저리 하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된 게, 제가 그동안에 숙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올 1년을 이렇게 또 연습을 하다 보면은 2026년도에는 좀 더 제가 조리 있게 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썸네일이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 편집이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좀 느림보 거북이 같기 때문에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쨌든 일반 지금 현재 제가 배우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다들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인데 정말 멋진 삶들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 때 제 인생에 제일 꼬그라져 있었기 때문에 옆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 눈앞에 게 너무 급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이런 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제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닿게 해준 게 너무나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저희 준스 코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운이 온다고 바로 그거를 운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오더라고요. 저 또한 부동산을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바로 자격증을 따고 실장부터 이렇게 밑바닥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남보다 정말 저는 더 열심히 했다고 그것만큼은 저에게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급했고 간절했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제가 자리에서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려면은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부동산을 배울 때 저희 그 사장님께서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주신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일반적으로 편하게 일을 배웠으면은 그렇게 빨리 속도를 내서 하지 못했을 거고 지금도 저는 그게 제 몸에 배어 있어서 항상 제가 손님이 없어도 늘 다른데 부동산들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님이 할 손님이든 아닌 손님이든 저는 제가 물건 파악을 해서 집을 보러 가고 그리고 집을 보러 다니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저하고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2013년도에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왔던 것 같아요. 투자자 대표님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셔 가지고 아마 물건을 인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그 기회가 왔는데 저는 그 대표님에게 아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일산의 물건을 저하고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최고의 물건을 찾아 드릴 수가 있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 드릴 수가 있지만 다른 데하고 경쟁을 시키면 저는 안 하겠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대표님께서 그때는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만 인제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물건을 찾다 보면은 같은 손님인 게 많은 거예요. 같은 손님이다 보면은 양쪽에 여러 부동산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말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나대로 시간을 모든 거를 허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찾았는데 물건을 갖다가 다른 데서 또 브리핑을 받고 보기도 하고 뭔가가 그러면은 맥이 빠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최고의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그분에게 최고의 모든 서비스는 해드릴 수 있지만은 다른 부동산들하고 그렇게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저의 에너지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다른 부동산과의 사이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대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고 이제 그랬더니 그 대표님께서 좀 당돌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찾아달라 그랬을 때 또 제가 그때 그런 요구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말고 그때 대표님께서 100개 정도를 찾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100개를 찾으려고 하면은 대표님의 얼굴을 뵙지 않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어떻게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거로 바로 진행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이가 없으셨는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일단은 그분이 인제 그 찾아야 되는 물건 가격대는 얼마, 몇 평대, 그리고 전세는 얼마를 놔야 되고
그리고 수리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서 뭐 동그라미, 세모, 가입표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일산의 부동산이 한 20년 가까이가 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새 아파트 쪽은 아니어서 전세를 놓으려면 이제 수리를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면은 어 일단은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잔금을 치르려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타진을 한 게 이제 법무사에게 대납, 왜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에게 대납 신청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런 게 왔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보증은 다 쓰겠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개 정도 찾았을 때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100개를 찾고 나니까 수수료가 100개면은 한 개당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이라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수수료로 만져본 적이 없었고, 하루에 잔금을 10개 이상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시점이 이제 된 거예요. 되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 저 또한 망하게 돼 있고, 또 그 대표님 또한 저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 정말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제 다른 게, 이제 제가 그거를 다 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산의 모든 그런 투자에 저에게 이제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그러면서 계속 그게 연달아, 그러니까 일산하면 이제 저를 찾아주시는, 일산에다 투자를 해야 한다거나 일산에, 그리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뭐 해서 일산에 정병님 소장을 찾으면은 모든 거를 알아서 해준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음 그때부터 저의 이제 운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도 그런 손님들이 계속 저에게 남아 있고 저의 찐팬들이 계시고 이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수수료가 정말 한 달에 뭐 4, 5천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제가 처음으로 오픈을 했을 때도 저의 모든, 하다못해 18금이 있는 반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거 팔아가지고 오픈을 했었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동업을 하고 있을 때도 제가 돈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하는 동업하는 언니에게 이자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제가 항상 늘 웃고 다니고,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죽는 상으로 다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여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고, 대인관계를 못했던 거는 안 하려고 했던 것들보다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어 어쨌든 저는 아이들하고 또 남는 시간은 함께 해야 됐기 때문에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제가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2013년, 14년, 15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손님들 부동산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투자를 하고, 저도 그 돈으로 어차피 그때 제가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게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 대표님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대표님의
선생님께서 그 물건이 뭐 저층이라고 안 한다고 하고 이런 물건들을 명의 변경이 그때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 변경을 해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물건을 제 앞으로 제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손님들에게 대표님한테 물건 줄 때도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제가 뭐 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버는 거 중에서 딱 생활비만 제가 쓸 생활비만 빼고 다 그런 식으로 그 리턴에서 오는 것들을 제가 그때는 1년만 지나면은 세금이 일반 세율이었어요. 그리고 명의가 한 사람이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1년만 지나서 팔면은 6%에서 36% 세율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게 많이 뭐 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공부를 갖다가 그냥 제가 일반 중개업자로 공부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 그리고 자산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제공을 했을 때 처음에 그냥 저의 마음은 좋은 물건을 줘야 되고 제가 살 수 있는 물건을 줘야 되고 막연한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그 뒤로부터는 저분들의 파는 사람도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사는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되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집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경기 부양책도 알아야 되고 세금 문제도 좀 더 디테일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지방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도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이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게 부동산만큼은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에게도 이제 일산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팔려고 했을 때 좀 더 기다려 보라는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팔면은 좀 더 좋은 데로 상급지로 올라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모든 상담 같은 거를 해드리다 보니까 일산의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저를 믿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팔으면 다시 이제 또 올라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전 재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제가 제 거를 관리하듯이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제가 그것만큼은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 저의 손님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저에게 어, 이 소통 기술을 이제 알려주시고 나서 예전에는 그 손님들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객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이 고객도 고객이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좀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세상에는 그냥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모두 다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왜 주변에 앞에서는 다 저를 제가 이제 손님이 많다 보니까 하면서도 뒤에서는 어 뭐 어쨌든 뭐 좋은 쪽으로 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하게 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다행인 거는 저는 제가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주변을 잘 못 보는 성향이어서 그랬는지
그런 말들이 이렇게 돌려서 들려주는 말들도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으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남들이 뒤에서 욕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인제 이렇게 돌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런 게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저는 부동산 제가 저의 손님은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손님들도 저의 고객이지만 저의 가장 큰 고객은 부동산 업자 동종업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동종업계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손님들이라든지 이 모든 물건들을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 주려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해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저를 뭐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엄청 센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센 여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일할 때는 제가 좀 단호한 면이 있거든요. 이 다른 면에서는 단호하지가 않는데 제가 일하는 데에서는 어떠한 것도 0.01%의 뭔가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그거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센 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대인관계도 더 힘들어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앞에서는 저에게 뭐 "이쁘다."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온갖 칭찬을 해 주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말은 온갖 이상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뒤 맞지 않게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를 알면서 많은 좀 충격을 받았고, '제가 너무 솔직하게 사는구나.' 이래서 어 말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좀 대인관계를 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고급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음 성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성격은 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이진 않거든요. 무한긍정이라 어 남들에 대해서 남들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거든요. 제가 직접 눈으로 겪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내가 겪지 않았으면 저는 누가 들은 말을 갖다가 그거를 액면 그대로 듣지 않아요. 제가 겪어서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또 저하고는 맞을 수 있는 거고, 또 저하고는 나빠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좋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리고 내 맘대로 내가 느끼고 내가 당해보지 않고 이런 걸로 인해서 평가하지 말자, 남의 말 하지 말자, 특히 뒷담화 하지 말자. 이런 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저희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1:1 코칭을 하면서 아이스강 대표님에게 인제 요즘에 제 이렇게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혼자서 그거를 다 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끝내는 뭐 "혼자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서 약간의 그 배신을 때린다는 분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나온다, 인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아무리 상대방이 저를 배신을 하고 한다 그래도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끝까지 감사함을 느껴주고 출처는 꼭 밝힙니다. 제가 부동산 스파르타식으로 그 교육했다는, 제가 원래 잘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물건을 많이 알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저희 첫 선생님께서 그런 저에게 스파르트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저도 아마 그렇게 물건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물건 보는 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감사한 분이 저랑 같이 동업을 했던 부동산 사장님 언니예요. 그 사장님하고 첫 인연이 된 게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직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첫 오픈하는 상태였어요. 오픈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자리가 왕따 자리였는데, 그 언니도 이제 부동산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처음 모르는 이제 이러면서 일부러 저는 거기를 찾아갔던 게 제가 이리 배울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장님들께서 자리를 읽어 놓은 데는 저는 따라가야지만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한다는 기념으로 이게 아니 오픈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오너 마인드로 일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언니하고 어쨌든 일을 하면서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 제가 거기 실장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이제 저에게 같이 동업할 거를 제안을 했을 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동업할 수 있는 거기에 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언니가 그러면은 들어가는 그 부동산을 오픈을 하려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8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8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천 정도를 제가 이제 그 사업자 대출 이자식으로 해서 제가 이자를 지불 그냥 이제 언니는 뭐 또 된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제가 또 5대5로 동업이라는 거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또 거기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거인데 제가 만약에 그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물론 언니 돈이지만은 그러는데 저도 제가 이자를 내야지 더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서 이자를 이제 지불을 하고 일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 네 지금도 그 언니하고는 정말 제가 어, 음, 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어,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데 동업이라는 거는 5대5로 같이 아무리 제가 제가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도 저한테 왜 저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없다는 거는 뭐 이 파산이 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돈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저에게 누가 돈을 은행에서도 빌려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음, 뭐라 그럴까 제 수중에 돈이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언니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2007년도, 8년도가 제가 그때 투자를 잘못해서 집 한 채 있는 게 거의 뭐 진짜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대출도 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음, 정말,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은 어, 우리 대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상승 국면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강 국면일 때. 잘 대처를 하면은, 그러니까 상승 국면일 때는 늘 그게 상승 국면일 줄 알고 가는데 하강 국면을 그 대체하라는 게 저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뭐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저희 아들이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금전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집 또한 처음 집을 제 힘으로 마련한 게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였고, 그런들 상황에서 나와서 순간에 뭘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정말 그거를 잃었을 때도 몰랐어요. 1년 정도는. 왜냐면은 대출 이자를 1년치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자격증만 따고, 그리고 세상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맺어서 뭔가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제가 사회에 나와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일을 하면서 뭔가가 좀 성급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 저 혼자 그냥 선택하고, 그리고 그때는 뉴스 같은 거,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나온 적이 없었고, 그래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됐었는데 책도 많이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투자를 하려고 집을 또 한 채를 산 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큰애가 좀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은 좀 좋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아이들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은 시골 영광 읍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살면서 작은 집에서 살아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살고 또 평수도 좀 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저는 그냥 방 4칸짜리가 저의 기본 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망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사 갈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은 어떻게 20평 가서 살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무식했던 거죠. 지금 같으면은 저는 10평에도 살 수 있고 이 방 한 칸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몰랐고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저는 2007년도 8년도에 제가 그때 마흔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6년생이니까 2007년 8년도면은 이제 40대가 이제 막 돼가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폭탄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뭐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음 돈이라는 거 가지고 빌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 또한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제 운명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하강 국면이 오면은 세상 그냥 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고, 데이트를 많이 해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첫애가 우연찮게 또 생겨서 저희 친정에서 결혼식을 안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뗄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이제 결혼식을 허락을 해줘서 했었고, 참 저의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돌아가면은 저는 그냥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사람처럼 살아오지는 못했네요, 제가. 그리고 또 아이 또한 첫애를 낳는데, 일반 사람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는데 저는 또 건강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게 모두 나중에는 제 탓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이 태교를 잘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제 아이가 저를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 또한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 4살 이러다 보니까 뭐 제 것 자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준 적도 없고, 친정에서는 아예 받아들이려고 안 하다 보니까 시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도 아프셨고 시아버지도 아프셨고, 그리고 애들 아빠는 이제 학생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모든 거를,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단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세상에 저렇게 여린 맨날 그 눈물, 제 눈에서 눈물이 늘 고여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줄을 더 모르고 말하기 전에 벌써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제가 맏딸이고 오빠들도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부터 해서 시댁으로 도망쳐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결혼과 축복받지 못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하기보다는 유산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낳아야는 되지만은 그 아이가 저에게 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의 아빠들조차도 어쨌든 아이가 반갑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쨌든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게 누구 탓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탓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어른스러웠고, 제가 좀 더 저라는 사람을 돌볼 줄 알았고,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뭐 어리다면 어렸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울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달을 다 채웠는데도 인큐베이터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아파오면서 정말 그때부터 또 저는 이제 유아 교육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데, 음, 아이 교육 이런 것들을 제가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아동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고, 아동 발달 장애 아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아이의 눈으로 제가 눈높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그 시점에서 아이들 아빠는 그걸 또 인정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제가 이제 아이한테 모든 것들을 몰입해서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돈만 다 들어간다는 식이 됐었고, 애들 아빠조차도 아이는 또 나면 된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반은 병원에서 거의 저희 아이가 먹으면 다 토하고 설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저희 아이는 국립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거의 애 집인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되다 보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과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조금은 그때 저희 시어머니도 계시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큰 신우가 많이 이제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애들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저라도 못 살고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 아빠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살려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멘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묻힌다고. 제가 그래서 애들 아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들 아빠를 미워한다거나 아이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돈을 안 벌어다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런 것들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모든 것들은 저희 큰애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게 저희 이제 큰애. 그 아이는 제가 죽으면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아무리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고 이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그냥 일반 아이들이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저 또한 일찍 빠져나와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도 뭐 불만인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저의 또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을 좀 좋은 마음을 먹고 살려고 더 많이 노력했던 것도 저희 아이들 때문이에요. 제가 정경님이라는 사람 엄마가 아이들 나중에 커서 엄마라는 사람이 어 힘들었다고 저렇게 아이들 입장에서 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고, 어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 이런 말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이들에게 저희 딸이 미국에 있는데 딸의 그 롤 모델이 엄마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거, 그리고 저희 지금은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거,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살아오면서 제가 인제 일하고 아이들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좀 더 돈독해졌던, 제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빈 시간에는 오로지 아이들하고 함께 하려고 최선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지금 너무 좋고,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하는데 앞뒤가 맞지도 않고, 어 뭐 20년 2007년으로 갔다가 뭐 지금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두서는 없네요. 두서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 저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이 아니고 만약에 또 저희 신랑이 잘 저에게 또 이렇게 다른 일반 남편들처럼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막 이랬으면은 제가 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못된 모습으로도 또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음 사람 일은 모르니까는요. 제가 지금은 저 자신이 굉장히 당당하고 누군가한테도 쭈삣쭈삣하지 않고, 제가 제 스스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은 남편의 등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호받고 더 여리여리한 여자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은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음
좀 더 여리여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인제 2000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3년도에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2007년 8년도에 하강 국면으로, 정말 저는 지금의 이 용어를 지금 대표님한테 배워서 쓸 수 있지, 그때는 제가 어 정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누군가가 2008년 10월 2일에 최진실이가 자살을 했어요. 지금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도 저렇게 가고 싶은데 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빚도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로 이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 애들 아빠가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정말, 저희 딸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고, 저희 아들은 또 일반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인데, 세상 밖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도 못하고 가버린다는 거는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어 제 자체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는 몰랐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저는 늘 365일 어깨, 목, 그리고 등, 그리고 머리가 늘 아팠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안 아픈 적이 없어서 눈이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게 제가 힘들게 살 때는 병원에 가서 그냥 너무 아프니까 뼈 주사를 맞고, 그리고 툭 하면 쓰러져서 입원했다가 그냥 건강검진 하자 그래도 무서워서 그냥 회복만 하고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늘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 이 감기가 한번 걸리면은 2달 정도를 가서 근데 그냥 감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뼈 마디마디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늘 저는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살았고, 그러고 이제 그 한약 같은 맨날 가서 침 맞고 이런 게 저의, 그리고 제가 가장 저한테 호사스러웠던 게 이제 경락 같은 거를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거의 뭐 반신욕을 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런데 병원에 이제 가서 약을 하면 스트레스고, 삶이 힘들어서 그렇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고, 모든 게 이제 그렇게만 나오고 변명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 몸이 이제 그때 제가 폐경도 되고 갱년기도 막 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정말 죽을 만큼 아파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타이네로를 뭐 3개, 2개는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가서 수면제를 갖다 먹기도 하고, 근데 수면제를 먹으니까 그 다음날 더 정신이 몽롱해져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의,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맨날 그런 생각,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2019년부터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 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도 좋아졌다가, 근데 그 아픈 거는 낫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그 아픈 게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반신욕과 어 정말 그냥 그 마사지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에게 이제 항상 호사스러운 게 그거였는데, 작년에 이제 뭐 우연의 또 발견으로 저희 같이 일했던 실장님께서 그 오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오일을 통해서 제가 몸을 또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아픈 거는 똑같은데 그 통증이 덜하고, 이제는 이제는 제가 어떻게 그 오일로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 제가 좀 이제 치료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 이제 몸을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통증이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등짝이라든지 이렇게 통증이 있고, 이 무릎도 아프고, 뭔가가 이렇게 특히 잘 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서무 근육통이라고. 원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무근육통이라는 그거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증상이 정말 그대로. 그런데 보통은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 하기도 좀 많이 힘들고, 특히 가정주부로 있으면 계속 몸이 아파서 잘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우울증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항상 저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긍정의 또 마인드로 가거든요. 제가 그때는 아플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도 그러니까 가서 맨날 수액 맞고 뼈주사 맞고 침 맞고 뭔가 이러면서 그냥 해결을 했던,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고, 그걸로 저녁에 잠을 못 자더라도 아침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쉬는 토요일도 없었거든요. 토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을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진통제로 이제 하면서, 이거는 뭐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살만하니까 아파왔다는 게, 이제는 제가 일도 좀 덜하고 신경도 좀 덜 쓰고, 그리고 제 몸에 이제 반응한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더 아파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어쨌든 해볼 거는 다 해봤던 거거든요. 어, 한의원 가서 약부터 시작을 해서 주사, 뼈주사, 병원에 다니면서 MRI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찍어보고, 맨날 가서 수액 맞고 기운 내야 되니까, 그리고 잠자기에서 처방전도 받아오고 뭔가 하면서 나름대로 반신욕이라는 거를 거의 매일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에 있는 여자였으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남의 자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제 지금도 저는 그 근육통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원인을 아니까 어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저는 죽을 병이 아니구나.' 이거는 제가 이제는 어떻게 오이를 통해서도 제가 치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지금 저 근육통 마사지를 또 받고 있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제가 운이 좋아서 지금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그냥 노력하지 않고, 만약에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노력해 보지 않고 몸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섬유 근육통이에요, 이런 것들만 딱 저에게 처방전이 왔었다 그러면은 아마 또 아득하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아프니까 노력 그냥 이럴 거야,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시들시들 하다가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건지 모르고 몸이 그렇게 아파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살다가 에너지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것 또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 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몸이,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먹고 살만한, 그냥 정말 제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을 때보다는, 그때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몸의 반응에 제가 따른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음, 동영상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에 수업도 듣고 뭔가 책도 읽고 킨지 대학도 듣고 일대일 코칭도 받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성당에 가서 오늘도 제가 지금 내주 활동을 하고 왔거든요. 성당에 이렇게 가고 주일 미사도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가 그 시간을 배분해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그 아파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되다 보니까 어, 더 이상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몸에 반응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어제 저희 존스 코치님께서 결핍과 풍요 중에서 어떤 게 더 감당하기 힘드냐고 물어봤을 때 40대 다른 분들은 결핍이 더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풍요가 더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가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진 거는 아니지만, 저는 하강 국면도 그냥 하강 국면이 아니었고 정말 딱 10일만 살 수 있었거든요.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살았어야 되고,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정말 파산 신청까지도 가야 될 시점에서 살았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뭔가 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야 될 이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 아픈 거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 큰 걸로 인해서 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들 아빠가 뭐 돈을 안 벌어다 주고 뭐 이래도 저희 아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아픈 것도 이겨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것들이 2018년 이후부터 모든 게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뭐 저희 딸 아이도 미국에 가게 되고, 저희 이제 아들도 취업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아파도 일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워졌는데, 살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크게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저는 돈을 또 많이 써보고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 뭐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많이 놀아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향 자체가 저는 좀 아이 성향이거든요. 집에 있는 성향이 좋아하고 이런 성향인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놀 줄을 모르니까 몸도 거기다가 아파오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이런 생각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이
없어진 거예요. 목적이, 목표 이런 것들도 없고 저의 목표는 오로지 저희 아이들 먹고 살게끔 해주고 저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온갖 머릿속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목적이 다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정병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또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 제가 그리고 상담을 받아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제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해봐야지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연극도 배우러 다녀보고 그림도 그리고 발성 연습도 좀 해보고 뭐 모델 워킹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저한테 또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걸 이제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 일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만큼 그런 열정이 아니고 손님들이 와도 예전에는 어쨌든 손님들에게 더 최선을 다했던 거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잉잉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이 또 저를 이해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까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성향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고 뭔가 상담을 요구하고 하면은 저의 또 모든 에너지가 나오면서 약간의 그 또 에너지가 다 가다 보니까 하고 나서 약간 지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내가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나이가 먹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일을 알게 돼서 그게 이제 뭐 에센셜 오일이라고 먹기도 하고 바르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오일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아로마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게 이제 다단계인지 저는 다단계가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다단계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뭐 고객들 중에 아메이나 애터미 이렇게 분들이 와도 물건을 사줬지만 회원 가입을 해본 적이 그게 다단계라는 생각도 하지를 못했고 그 정도로 저는 부동산 일 외에는 다른 거에 단 한 번도 눈길을 줘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다단계는 다른 줄 알았어요. 저 정말 무식하죠. 음, 저도 제가 그렇게 무식한 걸 요즘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라 그러고 다단계가 아니라 그러고 이래서 그리고 이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그걸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고 뭔가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제가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마케팅 세일즈를 어떻게 보면은 하고는 살지만 부동산은 오는 손님만 하는 거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전화 상담이 오는 거지 저희가 상담을 해서 집을 이 큰 돈을 사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오면은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거를 세일즈를 제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 내가 찾아가는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집에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거는 지인들에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부동산도 지인들 영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뭔가 한다는 거는 오히려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그러면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거, 세일즈 코칭, 마케팅 코칭을 처음에 연정민 선생님을 통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코칭 수업을 받다 보니까 코칭 수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일즈는 독서에서 인문항에서 통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소통과 그리고 심리, 심리 계좌, 뭐 모든 것들을 이게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PCM이라는 그 독서, 마케팅 독서를 시작하고 MF 케어 독서라는 마케팅 이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저에게 신세계 같은 또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부동산 책이나 육아책, 이런 책, 문학책은 읽었지만 이런 세일즈 책이라든지 마케팅 책이라든지 그리고 인문학 책을 읽는다 그래도 유명한 책들만 읽었지 이렇게 모든 살아서 생전에 본인들이 한들 책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전 철학책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했을 때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따라주지도 않고 집중력도 안 생기고 일기 외에는 제가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데 글을 써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스피치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2배 노력도 힘든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운이 또 좋았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 교육을 그 전에 제가 몸이 아픈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허무해서 어떻게 보면은 쇼핑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여행도 제가 저희 딸이랑 미국에 25일 정도 여행을 가면서 거의 몇 천만 원을 쓰고 여행을 초호화 최고의 호텔에서 그리고 최고의 음식 모든 것들을 한 몇 년 안에 제가 저희 집 수리 이거 하는데도 거의 1억 5천 저희 사무실 수리 하는데도 4, 5천 뭐 이러면서 한 2, 3년 내에 몇 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은 아낌없이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성향은 약간 좀 특이하기는 한 것 같아요. 뭔가 해봤을 때는 그냥 최상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또 최하로 내려가고요. 좀 중간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고 뭔가 하면서도 많이 허전했거든요.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억만장자도 아니고, 엄청나게 상류층도 아니고, 중상층에서 이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거를 몇 년 쓰고 나면 바닥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뭐 20억, 30억을 현금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또 많이 까먹고, 뭔가 하면서 그동안에 살기 바빠서 못 해봤던 것들을 남들이 해봤던 것들을 저는 못 해보고 살았잖아요. 여행도 많이 못하고 제가 쇼핑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자본 적도 많이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집을 7번을 이사 다니면서도 인테리어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집에 와서 모든 걸 또 쏟아붓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다 해보고 났는데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더 허무하더라고요. 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몇 천만 원이라는 이런 교육비를 바로 망설임 없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이런 교육비를 지출을 하라고 했으면은 저 또한 아마 쉽게 결정을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 보면서 그런 것들로도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나를 위한 교육비인데 제 아이들한테는 대학을 보내고 뭔가 보내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이렇게 보태주면서도 나한테 투자하는 거를 몇 천만 원을 투자를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슬펐어요. 그때는 망설일 때 조금. 하지만 이거는 나에 대한 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받아도 돼. 이러면서 저에게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특히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1대1 코칭 수업을 받으면서는 저는 이게 특히 1대1 이렇게 몇 천만 원 돈을 내고 나면은 저를 확 이렇게 모가지 끌어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줄 줄 알았어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길을 알려주면 저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 커리큘럼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교육에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2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줄 알고 저는 또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교 교육도 다 그렇잖아요.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교육과정이 다르듯이 이것 또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몇 천만 원이면은 뭐 어 이렇게 제 딴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요. 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나한테 뭘 하라는 거지? 약간 정말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고 그다음에 또 나이가 어려요.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아들이 90년생인데 88년생이니까 2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아들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봐주면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 정말 음 정말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지금 단어가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저의 그 스파르티식 교육 부동산 사장님의 10배는 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숙제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진짜 그야말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질문을 하라 그러는데 평생 살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살은 적이 없잖아요. 부동산에 오는 것들은 당연히 그냥 기본적인 질문이고 어떤 집을 원하세요? 몇 평을 원하세요? 그리고 뭐 저기 현금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셔요? 뭐 이런 것들 정도 질문인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게 우리가 뭐 질문하면 밥 먹었니? 오늘 기분 어떠니? 행복은 뭐니? 너에게 뭐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뭐 이런 정도 질문밖에 해보지 않았는데 디테일한 질문을 하라 그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질문에 관한 책을 5권이라는 책을 사서 보고 이러는데도 정말 전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나운서라든지 이렇게 사회자 진행해 가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고난이의 직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말 감정의 변화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이제 수업을 거의 매일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랬을 때 제가 이제 손님들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표님은 이럴 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예약을 잡고 나면은 수업하기 전까지도 여기가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아, 오늘은 또 얼마나 혼날까? 오늘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정말 들으면서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정말 그 무서운, 근데 그 무서운 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무서움. 그러면서 이렇게 저의 고객이나 모든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질문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감정에 이 소모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리가 좀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나한테 많이 혼나라. 딴 사람들한테 혼나지 말고, 그러면은 나한테 혼나는 거 딴 사람들한테 그 말 들으면은 너무 편안해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진짜 저게 뭐지? 난 엄마 뻘인데 좀 봐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남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남다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안정이 돼 있는 상태가 굉장히 평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렵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평온한 있는 상태가 좀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의 삶이 어, 저희 대표님께서 목적은 무겁게, 삶은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삶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제가 뚜렷한 목표라든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저의 이런 멘탈 관리가 뭐 제가 일주일 동안 쉬어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2025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지금은 저의 구독자 수가 아직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됐을 때 저희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많은 연습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2025년에는 어쨌든 어떤 이야기든지 짜면서 제가 1시간 이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지루해서 다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대화고 저와의 약속이고, 제가 저의 또 멘토 선생님들과의 약속이니까 약속한 대로 잘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춥고요. 내일은 더 많이 춥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 오일을 통해서 이런 감기 같은 것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도 뭔가가 이렇게 좀 허무하다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삶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면은 내가 뭘 좋아했을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정말 100세 시대잖아요. 저도 지금 60년생 말띠니까 이제 59가 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성당에서 내조 이제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저에게 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성당에 그런 내조 활동을 하고, 하지만은 이 성당에서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미사만 보고 다닐 때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당의 주인이 되어서 그 성당 청소도 하게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고 저희 성당에 오시는 분들 미사 안내도 하게 되고 뭔가 이 성당에서 제가 또 할 일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책임이 느껴지고 또 아이를 낳으면 책임이 느껴지고 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시댁과 친정에 대한 또 책임도 느껴지고 이러듯이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냥 미사만 보고 주일 미사만 볼 때는 성당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미사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항상 제가 기도도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만 예전에는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어쨌든 성당에 나가서 이런 내조 활동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기도가 정말 더 간절히 많아지고 타인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스스로 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제가 성당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저보다 더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그분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그거를 배워 오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차곡차곡 그것도 쌓여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즘에 하느님이 저에게 이런 길을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혹독한 그런 시련들을 많이 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주셨는데 잘 견디어 와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선물들을 하나씩 보내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익 없는 거에 이익이 없고,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닌 거고, 안 보인다 그래서 나에게 혜택이 안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당도 다녀왔고 어제 저의 주은수 선생님 그리고 저의 주은수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6개월이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미혼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똑똑하고 대학 교수까지 하셨다가 다른 길을 찾겠다고 저렇게 아이스강 대표님 밑에서 한 3, 4년을 하시면서 그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정말 멋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또 멘토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저 또한 그런 분들 밑에서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가기에 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이스강 선생님 음, 제가 좀 많은 이슈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많은 이슈를 갖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1시간 지금 반에 영상을 찍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40대보다는 제가 많이 좀 늦잖아요. 늦고 이렇게 채찍질을 해도 그래도 좀 거북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좀 끌고 가 주세요. 감사합니다.